강일여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행지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지지리 여행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 모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을 준비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면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은 이제 실제로 여행지에 가서 어떤 장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는 이 장소를 여행할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등 여행지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정보들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는 산지 지역을 여행해 볼 텐데요. 교과서 41쪽을 펼쳐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강의에 같이 업로드한 탐구활동 첨부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을 같이 보면서 공부해도 좋아요. 자, 일단 산지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있나요? 맞습니다. 여기 스위스의 융프라우라는 곳입니다. 어떤가요? 진짜 예쁘죠? 자, 그 다음 어떤가요?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넓은 저 멀리까지도 보이고 넓은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공기도 좋고 그동안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산지를 여행할 때 생각했었다면 이제 우리가 여행지를 배운 만큼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감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장면들을 더 의미 있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말해볼래? 그렇죠. 돌이 보이고, 그 다음 여기는 왜 이렇게 경사가 급할까? 자, 여기는 골짜기가 왜 이렇게 깊을까? 요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교과서 41쪽에 보면 우리가 쉽게 기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벽이 있네. 산 정상이 뾰족뾰족하네. 자, 그다음 만년설 눈이 잔뜩 쌓여 있네. 빙하 때문에 산지가 깎여 나갔네. 요 정도 그냥 단순히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여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어떤 장소에 여행을 갔을 때 그냥 그 장소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한번 스스로 떠오르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자, 아까 이 산이 이렇게 뾰족뾰족하다면 이 산은 왜 이렇게 뾰족뾰족해졌을까? 자, 저 산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 다음 계곡이 왜 이렇게 깊을까? U자로 깊을까? 자, 그 다음 여기 사는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떠오르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질문을 던지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바라보면 우리가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 자, 우선 저 뾰족뾰족한 산맥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하고 살펴보면 자, 요 구글 맵을 통해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쪽이 융프라우 산 보이죠? 자, 산 정상부가 뾰족뾰족한데 뾰족뾰족해지게 된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요렇게 산 정상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거 뭘까? 자, 자세한 그림. 요겁니다. 요거 뭘까요? 도로인가요? 아니죠. 요거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 빙하 때문에 왜 뾰족뾰족해지는 걸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빙하는 규모가 어떤가요? 그렇죠. 매우 큽니다. 자, 그럼 무게는 어떨까? 자연스럽게. 덩치가 크면 어때? 무게가 무겁죠. 무게가 아주 무겁습니다. 자, 그럼 무게가 무겁다는 건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셉니다. 힘이 세다. 무거운 애가 때리면 더 아프잖아요. 자, 그러면 산이 뾰족뾰족한 이유를 알겠죠.
무거운 빙하가 흘러 내려오면서 기존의 지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침식해 버리는 겁니다. 빙하에 의해 침식되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아주 깊이 파인다는 거죠. 깊이 파이게 되니까 파이고 남은 부분은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뾰족뾰족하게 남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빙하에 의해서 침식돼요.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계곡이 왜 U자 형태를 띠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일단 빙하가 흘러내려오는 곳은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천이 흐르는 골짜기에 비해 어때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왜? 빙하가 덩치가 크니까. 자, 이 빙하가 만약에 다 녹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빙하가 다 녹았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죠? 이렇게 골짜기가 깊게 파이게 되겠죠. 과거에는 여기에 빙하가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빙하가 이렇게 쌓여 있었다. 자, 근데 빙하가 다 녹고 나니까 골짜기만 남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깊게. 자, 그럼 왜 계곡이 U자 형태가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빙하에 의해서 침식되었고 그 다음에 빙하가 녹은 겁니다. 그래서 녹고 남은 골짜기가 U자로 깊게 파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자, 요거는 우리가 요 보인 사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구글 맵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융프라우산의 모습이죠. 자,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마을이 있는 곳을 일단 가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데가 체르마트 한번 가봅시다. 체르마트. 용빙수가 흐르고 있고요. 주민이 없네요. 자, 딴 데로 가볼게요. 다른 데로 가봅시다. 다른 데로. 괜찮아요. 자, 주민이 있을 만한 곳을. 선생님 이게 저장해놨는데 지금 저장해놓은 게 날라가서 여기 뭐죠? 자, 잠깐만요. 융프라우 케이블카. 이쪽에서 찾았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죠? 뭐가 출발하는 게 있나요? 그죠?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장소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까? 짠. 자, 케이블카는 없어졌지만, 자, 우리가 요 장면도 아주 주의 깊게 볼 만한 장면이에요. 자, 여기 뭐를 키우고 있나요? 그쵸,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 U자국이 보이고, 자, 여기 U자국 보이죠? 깊게. 이 장면. 그리고 여기 소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케이블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레일이 보이죠? 자,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구글 맵으로 가서 봤을 때 첫 번째, 뭐가 보였나요? 케이블카가 보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 뭐로 돈을 번다는 거야? 그죠? 케이블카 같은 거? 그죠? 관광산업이죠, 관광산업.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보였나요? 그 골짜기들 사이에, 그죠? 소들이 보였어요, 소. 바로 목축업을 합니다, 목축업. 그래서 이런 것들로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냥 쳐다봤을 때와 질문을 한번 던져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이 지형이 생기게 된 과정, 이 지역의 기후, 뭐 특징 같은 것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전체적으로 큰 스케일에서 보다가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케일을 좁혀 나가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바로 의미 있게 보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융프라우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참 예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우리나라에 있는 산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울산바위라는 곳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넓게 전체적으로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뭐가 보이나요? 일단 이런 것들이 보이네, 그쵸? 돌산이 보이네, 돌산.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도 어디죠, 여기도? 그쵸, 돌산입니다, 돌산. 자, 그 다음 이 돌멩이의 모습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다 갈라져 있죠. 자, 갈라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구글맵 울산바위. 이때 이 울산바위가 울산에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울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고성에 있습니다. 속초 고성에 있어요. 자, 울산바위. 짠. 산 정상부에 이렇게 돌멩이들이 잔뜩 나와 있고, 움푹 파인 것도 보이네. 그리고 막 갈라진 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돌멩이들이 갈라져 있죠. 자, 그럼 돌아와서 자, 관찰한 거 봅시다. 화강암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그 다음 두 번째, 화강암 절벽이 발달해 있구나. 자, 세 번째, 바위 틈이 심하게 갈라져 있구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저 화강암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왜 화강암체에 금이 마이니가 있을까? 자, 세 번째, 설악산 내의 화강암 지형과는 어떻게 다를까?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이 뭔가요? 그렇죠, 화강암입니다. 자,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 장소에 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울산바위라는 장소는, 이 관광지는 화강암이 발달한, 화강암이라는 특성을 가진 장소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화강암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화강암은 뭐의 한 종류인가요? 혹시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나요? 그쵸? 화성암의 한 종류인데 쉽게 생각하면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그마. 자, 근데 이 화강암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마그마가 분출된 다음에 굳은 게 아니라 얘가 지하에서 굳은 겁니다. 지하에서 굳었는데 왜 밖으로 드러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이거 화강암이 만들어진 지 시대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100년? 1000년?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시간이 지났겠죠.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자, 지하에서 화강암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화강암 위에 있던, 자, 이 화강암 위에 쌓여 있던, 자, 원래 이 기존 하얀 부분 위에 흙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암석들이나 흙이 쌓여 있다가 얘네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깎여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강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산 정상부 위까지도 과거에는 다 뭐가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다 또는 돌 암석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깎여 나가고 오랜 수십만 년에 걸쳐 깎여 나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광경이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화강암에 금이 많이 가 있을까? 자, 간단합니다. 보세요. 자, 이 화강암 입장에서 얘는 원래 과거에는 위에 누가 잔뜩 쌓여 있었어? 그치, 흙이나 암석들이 잔뜩 쌓여 있었겠죠. 근데 이 흙이나 암석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얘네가 그대로 그냥 공기 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화강암들이 압력이 줄어드니까, 위에서 누르고 있던 압력이 감소하게 되니까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전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런 원인 말고도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일단 전리가 시작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 전리가 심하게 갈라진 곳에 플러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여기 플러스 비나 뭐 눈이 내렸을 때 침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화강암체에 금이 가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금을 우리가 전리라고 부르는데, 자, 전리가 발달하게 된 이유가 뭐다? 그쵸? 압력의 감소 때문이다.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마지막 설악산 내의 다른 화강암 지형 경관과는 어떻게 다를까? 자, 울산바위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경관들 여기 보면은 아직 위에 흙에 묻혀 있는 덮여 있는 곳들도 많이 보이겠죠? 하지만 울산바위는 어떻게 돼 있어? 혼자서 위에 아무것도 없이 우뚝 서 있다. 이 정도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지리산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또 보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보면 지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울산바위와 다른 점이 뭔가요? 그쵸? 산 정상에 흙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토양이 발달했다. 자, 그 다음 토양이 발달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정상부에도 뭐가 많아요? 이렇게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숲이 발달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지리산은 이렇게 높을까? 그 다음 왜 지리산은 상정상부까지 숲이 울창하지? 자, 높으니까 질문 던지고 왜 높지? 숲이 울창하니까 왜 숲이 울창하지? 흔한 바위들이 많이 있네. 울산 바위와는 뭐가 다르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했으면 감이 올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넓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관찰한 다음에 그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답도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이렇게 높아졌을까? 자, 이거 간단합니다. 산지가 융기했기 때문이에요. 융기. 자, 융기의 의미가 뭔지, 자, 이거는 우리가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자, 융기. 그 다음 두 번째, 왜 산 정상부까지 숲이 울창할까? 자, 요건 돌산과 흑산의 차이인데 이 지리산은 흑산입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필요하죠. 토양이 발달했다. 자연스럽게 식생이 발달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마지막 울산바위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방금 답이 나왔죠? 울산바위는 뭔데? 정상부가 돌산인데 얘는 흑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리산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의미 있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했나요? 그쵸? 넓게 보다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탐구활동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함께 올린 한글 파일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행 장소 한 곳을 정하고 거기에 방금 해봤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한 다음에 질문 3가지를 던져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구글 맵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구글 맵은 굳이 캡처하지 마시고 한글 파일만 작성해서 또는 한글 파일 작성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게시판에 글로 적어도 됩니다. 자, 질문 3가지를 던지고 그 3가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